와, 엄청납니다.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61%가 이제 강세장이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반전됐고요. 엔화 같은 경우는 900달러를 깨고 앞자리가 8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숨겨진 꿀단지가 있을 것 같아 오늘 그것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한 달간의 거시 동향을 명확하게 찍먹할 수 있는 그런 짧은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 증시는 30년 전 전고점에 거의 다 왔어요. 와, 저는 이 니케이가 다시 3만을 넘는 걸 보게 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일단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일본은행에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 있었어요. 일본은행 자산규모 보시면 GDP 대비 12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25%, 유럽은행이 32%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나라는 지금 금리 올리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도 일본은 몰라 진짜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의 증시로 돈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어요. 지금 일본인뿐만 아니라 저같이 눈이 시뻘개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일본 주식을 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엄청난 엔저 현상. 현재 엔화의 가치가 거의 20년 내 최저 수준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엔화만 갖고 있어도 10% 이익은 먹는 게 아니냐. 그럴 만도 한 게 이 이상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단이 막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일본 자체 경제가 펀더멘털이 개선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낮은 환율로 인해 일본 수출 기업들은 미칠 듯한 환이익을 보고 있어요. 다음은 도요타의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표인데 낮은 엔화 가치 덕에 수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새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일본 관광 역시 지금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벗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고 호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워렌 버핏도 일본 상사들 이 가격에 사면 거의 공짜다라고 말하면서 크게 베팅을 했어요. 이미 짧은 시간 동안 수조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우 달달하겠네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새 미중 갈등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을 탈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위 기술 같은 경우는 아세안과 인도 쪽으로 빠지게 되고 고위 기술은 기존의 기술 강국이었던 독일, 일본, 한국 등이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가득합니다. 게다가 유럽의 연기금 등이 아시아 자산을 리밸런싱하고 있다고 해요. 계속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고 일본으로 돈을 옮겨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통화 완화기죠. 저금리에 엔화 약세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일본 증시는 너무나도 핫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아니 그런데 선생님 지금 일본 주식 너무 고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엔화로 사는 미국 ETF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뭐 광고는 아니고 기왕 미국 ETF 사실 거 엔화로 사시면 어느 정도 환차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때 환해지, 그러니까 이 H가 붙어있는 상품으로 사셔야 환율로 인한 이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엔화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사실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고 하긴 해요. 그런데 일본이 언제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초완화적 정책을 유지할 건가. 전문가들은 올해 말부터 출구 전략을 짤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고 수십 년간 인플레를 본 적 없던 일본이 지금 코어 소비자 물가 지수는 거의 4%까지 치솟는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디플레의 나라였는데 일본 사람들은 진짜 처음 겪는 일일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 플러스 환율 방어를 위해 일본 중앙은행이 올해 하반기나 말쯤에 개입하지 않을까. 환율 전문가들의 말을 빌자면 이 엔화 수준에서는 손해를 보기는 힘든 구조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아니 엔화가 안 떨어지는 건 알겠다. 그런데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맞습니다. 그거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런데 최근에 긍정적인 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 서베이를 보면 이미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사람들이 61%나 됐어요. 베어마켓 랠리라고 말했던 사람은 작년에는 80%가 넘었는데 이제 39%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작년 1월쯤에 이미 침체다 혹은 23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무려 합쳐서 90%가 넘었는데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이게 40%대로 엄청 줄었고 24년쯤이나 돼서야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만약 24년이 되면 25년이나 26년에 경기 침체가 오겠다. 참 웃기는 일이에요. 사실 이 경기 침체 내러티브는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던 건 사실이에요. 물론 진짜 경기 침체나 경기 위기에 옵니다. 그런데 겁먹고 시장에 발을 안 담그고 있다간 큰 상승을 놓치기 일쑤였죠. S&P 70년간의 통계를 내보자면
베어마켓, 곧 하락장 같은 경우는 평균 35% 정도 떨어졌고 286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이번 하락장은 25.4%에 282일 정도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 평균보다는 덜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역시 미국 주식인 게 강세장 같은 경우는 무려 1010일 동안 지속되고 114%나 상승했던 그런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올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시작이라면 생각보다 상승분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에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졌냐라고 살펴보니까 며칠 전 발표한 PCE 지표, 헤드라인 PCE 지표가 무려 3.8%라는 경이로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를 괴롭혔던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거기에 따른 고금리 시대가 막이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이 코어 PCE 4.6%,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저 부분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거의 6개월 때 아주 끈적끈적한 코어 PCE 물가지수가 결국 연준이 금리를 0.25씩 두 번이나 더 올리게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올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경기 침체는 개소리라는 듯이 애플 같은 경우 역대 최고점을 달성했어요. 시가총액 무려 3조 달러. 이거 말이 안 나옵니다. 3조 달러요. 하나 4천조인데 프랑스의 GDP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비단 애플뿐만이 아니라 모든 빅테크들이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죠. 경기 침체 내러티브보다는 이 AI와 관련된 기술 내러티브가 훨씬 더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